저도 매출이 커지면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고 대단한 사업가가 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상상력을 재테크로 바꾸는 윤호애미입니다. 오늘은 솔로프리너 고민상담소 특집입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고 소비도 침체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상승기 때 영끌하셔서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달콤함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부나 명예에 집착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뭔가 갈구하는 그 욕망.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현재 버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좋은 집, 외제차, 그리고 명품, 그리고 또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니까요. 그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충분히 잘하는 것이 있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그런 욕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생존하고 관련이 있지만 결국은 행복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회장님이 생각하는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을 넘는 비근로소득,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의 소유자.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꼭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미니멀한 삶을 추구를 하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월 3천만 원 이상을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한 일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마음과 돈의 크기에서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출이 커지면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고 대단한 사업가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투자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업가분들은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이 부분 공감하시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버는 돈의 액수에만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행복과 매출 규모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100억을 벌진 않지만 앞으로 100억을 벌어도 이런 마음은 계속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자유는 얻을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행복해야 그렇게 번 돈들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려움과 비교,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행복의 기준은 자유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프리워커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프리워커가 되고 나서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직장과 다르게 낮에 약속을 잡을 수도 있었고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요. 평일 낮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볼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듯이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초반에는 제가 일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은 그달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좀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빨리 돌아오는데 그럼 계속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1인 비즈니스들이 당장 고정비 나가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위임을 했을 때 일의 완성도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직접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9 to 6 출퇴근하던 직장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업 규모에서 사업으로 갈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위임은 하고 일의 완성도에 대한 좀 부담감을 내려놔셔야 해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난다고 배웠거든요. 여기서 열심이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효과를 내는 생산성을 의미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슬로우 워크라는 책에서는 유사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언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성과가 나지 않아도 열심히 오래 일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쁜 척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실제로 한 것과 같은 가짜 성취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솔로프리너를 꿈꾸는 우리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솔로프리너, 프리워커, 프리랜서,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돈은 벌고 싶지만 또 적게 일하면서도 자유를 되게 갈망을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중적인 욕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우 워크라는 책의 슬로우 프로덕티비티는 굉장히 매력적인 슬로건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워크 방식은 1인 창업가,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지식 창업가에게 굉장히 적합한 일의 방식인데요. 업무량을 줄이는 것은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이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제한적으로 하되 꾸준히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성과가 산처럼 쌓여진 완성된 순간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은 SNS에 보여지는 하이라이트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대체로 많은 일을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한 가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좀 추구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하면 일의 몰입도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퀄리티도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단시간에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더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방식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 역량도 모두 다 다르거든요. 특히 저처럼 엄마들에게는 엄마들만의 속도가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속도가 있거든요. 각자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의 성향, 비즈니스 스타일, 그리고 각자 목표에 맞춰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거든요. 남과 비교하면서 무작정 달리면은 결국은 번아웃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퀄리티에 얼마만큼 집착하시나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일을 해낸다거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혹은 프로젝트 시간을 2배로 늘리고 퀄리티에 집중하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구독자님이라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고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두 번째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자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진행하되 양보다 질에 집착하는 슬로우 워크 방식은 솔로프리너를 위한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혼자 1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의 양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퀄리티까지 좋기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대신 프로젝트 기간을 2배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퀄리티에 집착한 결과물이 가져다주는 성과와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몇 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어야 우리가 만족을 할까? 그리고 효율적인 1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솔티푸 뉴스레터에서는 이런 1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로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셨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 상상력 재테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